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화 크게 버렸어 가자. 네, 첫 번째는 블라인드 작성 가이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한정 같은 경우는 적부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점짜리를 쓰실 필요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부적합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적합에 대해서 채용 공고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속어를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의미 없는 단어를 반복한다라든지 불성실한 입력, 그래서 글자 수가 300자 미만, 한정 같은 경우는 300자에서 700자까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항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300자에서 600자, 300자에서 700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00자 미만으로 작성을 하시면 불성실로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타인과 동일한 내용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좀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타 기관명입니다. 아마 한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발전에서도 같이 준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남부발전이라든지 중부발전에 지원하셨다가 한전을 지원하실 때 그 발전회사를 그대로 옮기는 거죠. 특히 지원 동기에서.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네, 불성실 작성 글자 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일한 문장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자소서 항목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전은 세 항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 항목이 너무 쓰기 힘들어요. 나중에 써야지 했다가 그래서 빈칸은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쓰고 싶은 내용을 막 씁니다. 아무 내용이나.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제출 기한이 지나서 자동으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썼던 동일한 문장이 반복됐던 것들이 바로 제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부적합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목 복사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항목에 쓴 내용을 그대로 두 번째 항목에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부적합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절인데, 여러분들이 쓰기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 자소서, 온라인에서 뭐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저거랑 내가 좀 유사하게 쓰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런 커피킬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으로서 표절률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의 자소서를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소서를 가지고 여러분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상에서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신체 조건 등 차별적인 요인은 기재하지 않도록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기관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도 있는데, 한전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상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명, 생년월일, 신체 조건, 주소, 출신지, 가족관계,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은 기재 불가고요. 그리고 학력 수준, 그래서 대졸이라든지 석사 이런 것들을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기관마다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경력이나 경험이 있던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뭐 어떤 기업을 경력사항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기업명을 적는가 안 적는가에 대해서 기관마다 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기업명은 이제 적어도 괜찮다라는 게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지역명, 내가 LG전자에 근무를 했어도 오산공장이다라고 하는 이 지역명은 이렇게 땡땡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 등 경험상에 대해서 학교명은 절대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상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성적도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이라든지 성적은 기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학이라는 자격사항들도 당연히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성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자소서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 누나, 언니, 오빠, 손자, 손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성별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군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등병이라든지 일병, 상병, 병장, 이런 경우에는
이건 남자잖아요. 남자들만 어떻게 보면 사병으로 가게 되고 여자들은 뭐 부사관 이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별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대에서의 이런 여러분들의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연령인데 연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20대의 마지막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0대 후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쓰시면 안 되고, 지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LG 같은 경우는 오산공장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졸이나 석사, 특히 이제 논문 같은 거 쓰실 때 내가 석사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학교명 같은 경우는 동아리명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뭐 탁구 동아리 이런 건 괜찮은데, 명확하게 동아리명을 썼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구글링을 하거든요. 평가하시는 분들이 구글링을 했을 때 특정 학교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적합이라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서는 특히 이제 지원 동기에서 한전에 다니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가족이, 특히 가족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명을 언급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자기소개서 평가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누구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